안녕하세요. 저희는 Peripheral sensory nerve tissue but not connective tissue is involved in the action of acupuncture를 리뷰한 서재영 이태리조의 최수빈, 권용섭, 김경환, 서재영, 유명준입니다. 저희는 경혈학 총론 수업을 들으며 강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침이 효과를 내는 기전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것이 의미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 논문을 선정했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논문을 소개 및 요약하고 논문에서 제시하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행된 3가지 동물 실험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체 조직에 대해 심화학습을 한 내용과 마지막으로 조별 토론 및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2019년에 Frontiers in Neuroscience라는 학술 저널에 실렸는데 침을 놓았을 때 그 신호가 어느 조직에서 시작되는지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술적인 배경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결체 조직이 자침 시의 반응과 효과를 매개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 논문은 바로 결체 조직이 실제 관련성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3가지 동물 실험 결과 결체 조직이 아니라 신경 조직이, 특히 말초 부위의 감각 섬유가 자침의 효과에 관여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3가지 동물 실험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설계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동물 실험 모델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자침 시에 특정한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합니다. 이때 사람이 직접 수기법을 가하거나 사람의 수기법을 재현하는 로봇에 의해 침이 조작됩니다. 이후 같은 상황에서 자침하기 이전에 자침할 경혈에 한 실험 집단에는 신경 조직의 기능을 억제하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국부 마취제인 부피바카인을 주입하고 다른 실험 집단에는 결체 조직을 파괴하는 제1형 콜라겐 분해 요소를 주입합니다. 부피바카인을 주입한 실험 집단에서는 자침을 하더라도 기존에 나타났던 자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 제1형 콜라겐 분해 요소를 주입한 실험 집단에서는 자침을 하면 기존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 자침의 효과가 여전히 나타납니다. 즉, 이러한 실험을 통해 자침 시의 신호가 시작되고 전달되는 것이 결체 조직이 아니라 신경 조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동물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카인 유두성 운동 활성이 HT7에 자침함으로써 억제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두운 조명이 켜진 방 안 아크릴로 만들어진 박스 내에 동물을 배치시키고 비디오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운동 활성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 슬라이드의 공통 설계 과정과 같이 HT7에 부피바카인 또는 콜라겐 분해 요소를 주입하고 주입된 G에 HT7에 자침하고 수기법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설계를 바탕으로 실험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에 공통적으로 코카인을 주입하고 실험 집단에만 자침과 회전 수기법을 시행합니다. 통제 집단의 경우 비교를 위해 기준이 되는 운동을 30분간 녹화하고 코카인을 주입한 후 60분간 모니터하였고 실험 집단은 코카인 주입 이후 1분 후에 HT7에 침을 삽입하고 자동장치로 20초간 회전시킨 후 60초간 유지하고 제거하였습니다. 실험 집단의 경우 자침 30분 전 G에 부피바카인 또는 콜라겐 분해 요소를 주입합니다. 실험 결과 부피바카인을 주입한 후 자침과 수기법을 시행받은 G에서는 코카인 운동 활동을 억제하는 자침의 효과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1형 콜라겐 분해 요소를 주입한 후 자침과 수기법을 시행받은 G에서는 운동 활성을 억제하는 자침의 효과가 여전히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부피바카인을 주입한 실험 집단에서는 자침의 효과가 억제되나 제1형 콜라겐 분해 요소를 주입한 실험 집단에는 자침의 효과가 억제되지 않는 것을 통해 결체 조직이 아니라 신경 조직이 자침 효과를 매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스트레스 유도성 고혈압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실험 동물을 원뿔 모양의 비닐에 가두어 부동화를 통해 스트레스 유도성 고혈압을 유발시켰고 G의 PC6에 자침을 하고 수기법을 시행함으로써 고혈압이 방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험을 위한 부피바카인과 콜라겐 분해 요소는 G의 PC6 경혈에 주입했고 그로부터 30분 뒤에 G의 PC6 경혈에 자침과 수기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부동화 상태에 놓여있던 G는 27도로 유지되는 폐쇄적인 공간에 위치하였습니다. G의 혈압은 꼬리에 커프를 감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꼬리 아래 놓인 맥박 변환기가 자동적으로 팽창하고 수축하는 커프 신호를 매 10분마다 수집하여 수축기 혈압을 측정하였고, 매 혈압 측정에서 2번의 평균치를 취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통제 집단은 부동화로 인해 스트레스 유도성 고혈압이 나타났습니다. 실험 집단 중 자침과 수기법만을 행한 집단은 그 효과가 드러나 고혈압이 방지되었습니다. 부피바카인을 주입한 후 자침, 수기법을 행한 집단은 고혈압을 방지하는 자침의 효과가 사라져서 고혈압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형 콜라겐 분해 요소를 주입한 후 자침, 수기법을 행한 집단은 고혈압을 방지하는 자침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실험 집단 중 자침과 수기법만을 행한 집단을 보았을 때 PC6에 자침하여 부동화로 인해 야기된 고혈압이 자침과 회전에 의해 방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부피바카인을 사전에 처치했을 때 억제되었으나 제1형 콜라겐 분해 요소를 사전에 처치했을 때는 억제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상의 실험 결과에서 부피바카인을 주입한 실험 집단에서는 자침의 효과가 억제되지만 제1형 콜라겐 분해 요소를 주입한 실험 집단에서는 자침의 효과가 억제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결체 조직이 아니라 신경 조직이 자침의 효과를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동물 모델 실험은 머스타드 오일 유도성 내장 통증 모델입니다. 실험 과정은 먼저 근전도 검사를 위한 전극을 배 바깥 빗근에 삽입합니다. 두 번째로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 직장 팽만을 유발하고 20, 40, 60, 80 수은주 밀리미터의 강도로 EMG를 측정하여 이때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음으로 직장에 머스타드 오일을 주입하여 통증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EMG를 측정합니다. 이후 쥐의 족태양 방광경에 해당하는 BL62, BL63, BL64 각각 신맥혈, 근문혈, 경골혈에 자침하고 수기법을 시행하여 머스타드 오일에 의한 통증이 감소하는 것을 EMG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후 매개 조직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먼저 자침 30분 전 BL62에서 64 경혈에 부피바카인 또는 콜라겐 분해 요소를 앞의 실험들과 같은 방법으로 주입합니다. 이후 BL62에서 64 경혈에 직접 자침하고 수기법을 시행한 후 EMG를 측정하여 변화를 관찰합니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통제 집단에게 직장 팽만 후 머스타드 오일을 주입하여 EMG를 측정했을 때 EMG가 증가하여 쥐가 통증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실험 집단에서 머스타드 오일을 주입한 후 자침을 하고 수기법을 행했을 때 EMG가 감소한 것을 통해 쥐의 통증이 자침과 수기법을 통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부피바카인을 주입하고 수기법을 행한 쥐들의 경우 EMG를 감소시키는 자침의 효과가 억제되었고, 콜라겐 분해 효소를 주입한 쥐들의 경우 EMG를 감소시키는 자침의 효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BL62에서 64에 자침하고 수기법을 행하는 행위는 머스타드 오일에 의한 내장 통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효과는 부피바카인을 사전에 처치했을 경우에는 억제되었으나 제1형 콜라겐 분해 요소를 사전에 처치했을 경우에는 억제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부피바카인을 주입하여 신경 조직을 마비시킨 경우에는 자침의 효과가 억제되나 제1형 콜라겐 분해 요소를 주입하여 결체 조직이 기능을 못하게 한 경우에는 자침의 효과가 억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결체 조직이 아니라 신경 조직이 자침의 효과를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의 내용들과 다르게 결체 조직에 의해 신호가 전달된다는 의견 또한 존재합니다. 1992년 자침하여 듣기를 유도한 후 침에 묻어있는 조직을 관찰했을 때 콜라겐 섬유, 탄력 섬유, 섬유 모세포, 지방세포, 비만세포 등이 관찰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2001년 헬렌 랑게빈 박사팀은 수기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침이 결체 조직에 의해 엉켜 쥐어지는 현상이 결체 조직으로 기계적 신호를 전달하여 세포 단계의 반응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략적인 단계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침과 수기에 의해 기계적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둘째, 기계적 신호에 의해 결체 조직이 변형되고 세포 골격은 재구성됩니다. 셋째, 세포 골격의 재구성은 신호 전달 체계로 연결됩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된 연구 등에 대해 다음 슬라이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침과 수기법에 의해 기계적 신호가 만들어진다는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랑게빈 박사는 침을 삽입하여 회전시킨 뒤 자침한 부위의 조직 변이를 초음파 영상 장비로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침의 회전량이 증가할수록 조직의 변이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를 통해 조직의 변이는 피하 조직으로 기계적 신호를 전달하고 피하 조직에 존재하는 세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인 기계적 신호에 의해 결체 조직이 변형되고 세포 골격은 재구성된다는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수기법에 의한 기계적 자극을 받았을 때 알파와 베타 액틴이 재배치되며 섬유아세포가 방추형의 능동형 근섬유아세포로 병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계적 자극에 의해 섬유아세포의 세포 골격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테그린과 같은 단백질에 의해 세포 국소 부위의 접합과 연결이 일어나는데, 침을 회전시킬 경우 콜라겐 섬유와 섬유아세포가 나란히 정렬되고 섬유아세포가 둥근 형태에서 방추형 모양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내용들을 통해 둘째 단계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 내용들은 세 번째 단계 또한 동시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포 골격의 재구성은 기계적 신호 전달 체계로 연결된다는 것은 앞의 내용들에 의해 뒷받침되기도 하며, 섬유아세포가 코네신 43을 발현하고 있는 세포 네트워크에서 함께 연결되어 신호가 전달된다는 것을 통해서도 뒷받침됩니다. 코네신은 코네손을 구성하는 소단위이며, 코네손은 인접 세포의 세포질을 연결하는 단백질 통로입니다. 이들은 간극 연점을 형성하며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이온들이 이동하여 전기적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 결체 조직을 통해 신호가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결체 조직을 통해 신호가 전달된다는 것이 침의 치료 효과가 이것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직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서 논문을 이해한 것과 결체 조직에 대한 심화 학습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한 조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 논문의 결론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혈을 사용한 다른 실험 모델에서도 같은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1형 콜라겐 분해 요소를 주입했을 때 자침의 효과가 억제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연구 역시 존재하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실험에서 사용된 쥐의 경혈이 동물 실험 모델에서는 효과를 나타냈지만 이를 사람의 경혈과 대응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시험 동물에서의 경혈의 정의가 해부학적으로 상응하는 위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견해와 실제 임상치료 경험에 근거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을 확인했고, 논문을 통해 뇌관혈과 신문혈에 대해서는 제한된 표준안이 있으나 BL62에서 BL64까지는 표준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의 토론 결과와 결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위의 두 내용을 비교하며 자침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명되기 어렵고, 비록 저희가 선택한 논문에서 결체 조직이 자침의 효과를 매개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음을 밝혔으나, 결체 조직을 여러 해부학적 구조물이 연관성을 맺게 하는 매개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토론을 통해서 국부적인 진통 효과나 비만 세포의 작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결체 조직이 근위 취혈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하고 신경 조직은 원위 취혈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어느 하나가 자침 시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 조직과 결체 조직 모두 일정 부분 역할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침의 기전은 단일한 기능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복합적인 작용과 기전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